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싱글 데디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며 한없는 사랑을 주는 유일한 존재니까요. 저도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는데 그것이 커서 참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모두 모성애가 있는데 저 또한 어머니가 주는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살아가면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것이 마음 한켠에 있어서인지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늘 든든했습니다. 학창시절도, 군대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전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바탕이 있었기에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처럼 모성애가 강하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부모가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부모가 직접 학대에 가담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방관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달이란 시간 동안 탯줄로 엄마와 하나가 되어 아이는 자라나고 태어난 아기는 탯줄을 끊고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가 그저 말이지 엄마가 왜 없는지 왜 날 버렸는지 절망하고 좌절하며 자라야만 했어.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긴 하지만 아들을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알고 있지만 믿기지 않는 현실. 하지만 그 현실이 나에게도 닥치네. 아들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무슨 돌이킬 수 없는 사정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해. 어버이 사이 전 자모한 아버지와 자유로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약간 소심한 아버지는 항상 불안해했어. 이 아들이 운동을 하면 다치고 너 이러니 남자다운 일을 하겠냐고. 내 친구 아들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거든. 그런데 넌 엄마 치마끈에 묶여서 남자답게 안 되어버렸어.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돼, 알겠어? 준우한테 축구는 너무 힘들어. 아이가 너무 연약하고 감정에 맞게 태어났어. 그럴수록 할 일이 더 많지. 네가 자꾸 너무 까불까불 건데.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야 아니 그래야 대를 잇고 머리 박는 거야? 아버지는 연약하고 감성적인 성격을 가진 저를 항상 못마땅해 했어. 그때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아들아, 아들아, 레슬링 너무 어려워서 엄마가 아빠 차에서 설득해 볼게. 그래서 울지 말고, 엄마, 나는 축구를 진짜 싫어해. 힘들어도 그냥 안 맞아. 거기 친구들도 계속 나를 조롱하고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하는 게 아니야? 왜 아버지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버지가 아닌데. 진우야, 엄마가 아빠에게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울지 말고 감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울면 열이 올 수도 있어. 엄마가 걱정돼. 응,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에게 혼나면 아파할까봐 계속 걱정했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항상 이야기해 주셨어. 하지만 아버지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어. 엄마, 우리 아들이 왔어. 엄마, 나는 그림 대회에서 1등했어. 전국 대회였어.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린 건데 1등이야. 해다. 너무 기뻐.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엄마가 뭐 할게? 아이고, 아들 좋아하는 불고기 떡볶이를 해줄까요? 아이고, 이 그림을 거실에 걸어놔야겠다. 너무 잘 그렸어. 피카소가 따로 없네.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장재하다. 어머니는 제 그림을 화방에 가서 액자로 만들어 거실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그림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신 날 사다리를 올라가서 말았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그건 뭐야? 아, 그림이야. 그림을 사러 갔어. 너무 잘 그려서 샀어. 그림이 너무 좋지. 그림이 그림이야.
아니, 잠깐만. 그건 뭐야? 아버지는 그림에 가까이 가시더니 우측 아래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야 말았다. 얘야, 장준호, 이리 나와. 안 나와. 여보, 준호, 이거 전국 대회에서 1등한 거야. 내가 말 안 하려다가 우리 아들 솜씨 보면 당신 마음도 달라질 것 같아서. 여보, 자꾸 화만 내지 말고 우리 준우가 잘하는 걸 좀 봐줘. 네, 이 자식, 얼른 나와. 아, 빨리. 전 거실에 제 그림을 걸 때부터 기쁨과 불안감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출장 가신 사이 어머니와 함께 제 그림을 보며 잠시나마 웃고 싶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이 자식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축구 선수가 될 거라고 했지? 안 그랬어요. 난 너 축구하는데 얼마나 버는 줄 알아? 운동해서 남자다운 프로 선수가 되고 해외 진출도 하고 싶어. 뭐? 싫다고. 왜? 한때 너 초등학교 때 축구를 잘했잖아. 선생님도 내 실력을 인정했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전 진작부터 축구하기 싫다고 말 못했어? 아버지 혼자서 꿈을 키워가시고 난 그림이 좋아. 부딪히고 다치고 경쟁하는 건 진짜 싫어. 준호야, 아빠 말 좀 들어. 아빠는 다 너 잘 되라고 말한단다. 남자는 남자다운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있어야 한다더니. 아빠는 그러질 못했어. 그래서 너도 해내야지. 넌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제 그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셨니? 그림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러면 이럴수록 나는 더 어른이 되어서 뭘 해야 할지 꿈꾸기 어려워져. 내 맘대로 해. 앞으로 이 자식이 내 눈앞에 보이지 마. 너도 이 자식이랑 나가. 아버지는 다 노하셨고 남자일이랑 여자일이 따로 있다고 항상 생각하셨어요. 과거에 아버지는 축구선수로 성공해 돈을 벌었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아버지의 꿈을 이뤄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였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원으로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레슨도 받았지만 아버지의 압박 때문에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준우야,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응,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림도 못 그리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야. 하고 싶은 게 없어. 준우야, 미술대에 가고 싶으면 한 해 지수를 올리고 가면 돼. 그러니까 엄마는 나가르는 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긴 어려울 거야.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서 그냥 평범한 회사에 입사해서 살면 되겠지. 아버지 신경 안 쓰이게. 너 엄마를 속상하게 하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겠지? 엄마는 내가 꿈을 이뤄주었으면 해. 지금은 내가 아버지와 자꾸 부딪히니까 포기하고 싶은 것 같아. 꼭 대학을 오래 다녀가야 할 필요 없어. 준비되면 돼, 엄마야. 엄마는 항상 너를 최고로 생각해.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해. 이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자식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소중한 존재야. 엄마는 너 덕분에 살고 웃을 수 있어. 조금만 힘내봐. 내가 다시 힘을 내고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 아버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고 싶었어. 하지만 붓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어.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이게 정말이야? 아빠가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준호야, 거짓말이야. 왜 우리 엄마가 그럴까? 준호야, 엄마가 치료에 집중하면 시간을 더 얻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든 괜찮아지게 기도해야 해. 그러니 준호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할 거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싫다. 난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야, 엄마야. 정말 사랑스러운 이야기네요. 엄마와 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엄마도 아들의 이목이 한 곳에 머물면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을의 아름다움과 빠르게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 아름다운 비유로 풀어내어져 있어요. 아들과 엄마의 마음속 이야기가 따뜻하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혜준우야, 우리 아들은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 그림에도 그 마음이 잘 담겼으면 해. 엄마가 없더라도 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야 해. 그리고 우리 준호도 언젠가 아빠가 되겠지. 넌 아주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늘 아이를 사랑하고 늘 아이에게 용기를 줘야 해. 그리고 너네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아빠도 엄마만큼 널 사랑하셔. 그냥 방법이 다를 뿐이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가 없으면 이 세상에 너뿐이야. 그러니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지? 엄마 좀 졸린다. 엄마 잠깐 눈 좀 붙일게. 전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창밖에 있는 단풍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두 손에 그림을 꼭 쥐어드렸죠. 그게 제가 엄마에게 드린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하늘나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매일매일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매일 먹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슬픔으로 가득 찬 채 방문을 연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정준호, 정신 안 차려. 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뭘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저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적이 없어요. 2번 말 안 해. 오늘까지만 울어. 내일부터는 정신 차리고 일해. 아버지는 방에 뭔가를 놔두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다 잠이 들었죠. 잠에서 깨보니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쪽지가 남겨져 있었어요. 밥 잘 챙겨 먹고 힘내. 내 아들. 저는 짧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쪽지를 보고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미안함이 몰려왔어요. 아버지가 방에 두고 간 밥상에는 황태국과 하얀 쌀밥이 있었어요. 펑펑 울다 아버지가 끓여주신 황태국을 먹었어요. 정말 눈물의 황태국이었죠.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미대에 진학했지만 곧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준비한 결과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정준우 씨, 미드를 보셨나요? 아니, 미대 출신인데 공무원이 된 건 놀랄 만한 일이죠. 만약 미대 출신이면 예술적 감각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감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알고 있어요. 창의력은 종이접기 정도 멀리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림 그리는 것도 제 전공이었지만 강제로 시키면 따라하는 것도 제 전공이었어요. 순종적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수동형 인간이었죠. 이봐 정준호 씨, 야식 이거 뭐야? 네, 왜 그런 글씨체를 쓰나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과장님, 글씨체 단축키로 고치면 금방인데 왜 사무실 분위기를 흐리세요? 나 집중하고 있었는데. 윤철 씨, 상사가 말하는데 뭐 아무리 상사라도 분위기를 흐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윤채연 씨의 첫 출근 날부터 눈에 띄는 여자였어요. 공무원인데 빨간 립스틱과 샛노란 원피스를 입어서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운 여자인 줄 알았지만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덕에 직원들은 통쾌해져서 고마워하며 점심 먹고 커피 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최근 트렌디한 걸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리 꼬고 앉아서요. 저는 담뱃물을 흡연구역에서 피웠습니다. 오히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들이 서서히 피해 모임 코너로 밀리는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장준호 씨? 예, 무슨 일이세요? 한 대 필래요? 아니요, 담배 안 피웁니다. 커피 한 잔 보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 가요? 여기 앉아요. 같은 사무실에 있지만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름에 응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29살입니다. 군대 다녀왔죠. 저는 한 살이 더 적어요. 그런가요?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사회에서 한 살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여기 있는 여직원들의 행동을 보면 난 여성들과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남성이 더 나아 보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전해졌나요?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나와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주말에요. 힘내서요.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집에만 있어요. 내일 오후 5시에 장소를 문자로 보낼게요. 그럼 나 먼저 갑니다. 통보와도 같은 데이트 신청 전 거절할 수도 없었고 솔직히 거절하기도 싫었습니다. 약속 날 전 오랜만에 예쁜 옷을 입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일찍 왔네요. 아, 닭에서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말부터 나의 친해지지 따라와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녀는 무슨 마법을 부리는지 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첫 데이트 장소는 바로 맥주집이었습니다. 먼저 시원하게 한잔 할까요? 제가 아니에요. 아주 내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마셔야 되는 거야? 일단 마셔. 술고래라고 들어보셨나요? 와, 전체 주변에서 이렇게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남녀 통틀어서 말이죠. 제가 맥주를 2잔 마실 동안 그녀는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갈아치웠습니다. 주량은 달랐지만 둘 다 취기가 올랐습니다. 집에서 자꾸 결혼하라고 난리야? 넌 안 그러냐? 아버지 혼자 계셔서 아쉬운 생각 없어요? 하면 놓으라니까. 아직 결혼 생각 없어. 난 남자 30이랑 여자 30이랑 왜 달라? 아, 짜증나. 짜증날만 하지. 아니, 그런데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살살 불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랑 채연 씨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왜 자유롭고 당당하고 또 뭐든 잘할 것 같아서.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꿈이 뭔지 알아. 꿈, 난십 잘 가서 해, 잘 키우고 잘 사는 거야? 공무원, 그건 시집갈 수단이지. 그렇구나. 잘 됐다. 너, 나랑 사귈래? 데이트도 갑자기. 그리고 첫 데이트 날 갑작스런 고백까지. 전 진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술 좀 더 마셔. 그러면 고민이 싹 없어질 거야. 그리고 나랑 사귀게 될 거고 그때부터 부어라 마셔라. 정말 태어나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맛있진 않았는데 필름이 끊길 정도로 우리 둘은 술독에 빠졌죠.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눈을 떠보니 모르는 곳에 누워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엔 그녀가 자고 있었어. 나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그녀가 깨려고 하자 나는 자는 척을 했어. 머리야, 벌써 몇 시야? 벌써 11시야. 너무 늦었네. 그녀가 늦었으면 벌벌 떨며 옷을 입고 나갔어. 나는 그녀에게 들킬까봐 숨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그녀가 나간 후에 나는 숨을 쉬었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어. 그날 이후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녀를 피했어.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 잘 들어가. 얘야, 너 계속 말을 안 하면 한마디에 500원이야. 이따 커피 한 잔 사줘. 어쨌든 이렇게 된 거니까 나도 쿨하게 대해볼까 했어. 하지만 타고난 성질이라 그녀에게 계속 끌려다녔어.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과장님에게 다가가 폭탄 선언을 했어. 과장님,
내가 휴직계 보낼게요. 휴직이야. 이봐, 윤천시에 지금 근무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뭐 휴직이야?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나는 규정을 따르는 거야. 근무 1년도 안 한 직원이 놀러 간다는 규정 아니잖아. 육아휴직이에요. 저는 임신했어요. 3개월이고 아이는 아주 건강해요. 아빠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거든요. 사무실 사람 모두가 그녀가 이번에 제대로 한 방을 터뜨렸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물론 전 그들보다 더 황당하고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자기야, 잠깐, 나 좀 봐. 전 그녀를 따라 옥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한참 하늘을 쳐다보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은 씨가 아빠야? 내 뱃속 아기, 나 딴 놈이랑 3개월 동안 잔재가 없어. 준우 씨 아기가 확실해. 그럼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의외, 혼자서 준은 씨한테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서로 합의할 사랑을 나눴고. 근데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고.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 혼자 키우려고. 그래도 당신한테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아빠한테 같이 키워야지. 정말 당연하지. 얼른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고 식 올리자. 몰라서 너무 미안해. 원나잇인데 자기 붙들 리에 없어. 잘 생각해. 나 혼자 키워도 별로 문제 없어.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준우 씨, 난 널 사랑하긴 해. 내 아이를 가진 여자를 어찌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한 번에 딜라고 했어? 우리는 그녀의 리딩에 따라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어. 아내는 잠시 휴직을 하고 태교에 전념했어. 아니, 전념하는 듯 했지? 워낙 와이드한 성격이라 집에 있는 게 못 견뎌 했어. 미칠 것 같아. 내 몸은 돼지처럼 망가져가고 술도 못 마시고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 자기야, 많이 힘들겠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내보자고. 뭘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렇지? 시원한 맥주. 자기야, 그냥 그래. 그런데 나 모유수유는 안 할 거야. 가슴도 망가져. 난 출산하자마자 술 마실 거야. 아, 그래. 그렇게 해.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도 했지만 술 때문에 큰 사고 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10달이 지나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아이를 출산했어. 아이를 기다리기도 했지만 아내는 아이로부터 몸이 자유로워지는 걸 원해서 출산과 동시에 그녀는 쾌재를 불렀어. 이제 살아남. 자기야, 아들아, 너를 만나 너무 반가워. 정진우 베이비야, 당신 아들이 엄마와 아빠와 다르게 생겨서 놀랐다. 맘 달랐어. 엄마한테 보여줘야겠지? 착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 그녀도 여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네. 엄마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지만 아내는 생각보다 멋진 엄마였어. 나는 아이를 씻기고 밥도 먹이고 자고 따르는 것을 맡았고 아내는 노는 건 전적으로 맡았어. 아내의 성격대로 아이를 바깥 세계로 이끌어주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했어. 나는 그냥 일 그만둘까 생각해. 아깝지만 어린이집에 보내기 싫어.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돌봐줄 동안 맘카페에 가는 것을 허락했어. 건이를 잘 키워주는 너 때문이야. 고마워. 네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 그래, 고마워.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했고 건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 매일 아이에게 붙어있다가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고.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조금은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로 행복하다. 등원은 내가 시키겠다고 했더니 맞지만 그래이면 나는 행복해.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의 외출이 이전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어. 아이를 맡겨놓고 집에 돌아오면 늘 약속이 있는 것 같아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 오늘도 나가기로 했어?
오늘은 맘카페 친구들이랑 한잔하기로 했어. 그저께는 안 마셔서 괜찮았지만 오늘은 좋은 술집에서 마셔야지. 아이가 너와 자기가 더 잘 자니까 빨리 자요. 늦게 올 거니까. 긴 시비를 걸면 아내가 화를 낼까봐 전혀 간섭하지 않았어. 하지만 아내는 매일 밤에 외출을 했어.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어. 엄마로 보이고 싫어하니까 자주 짧은 치마만 입었더라. 맘카페 친구들과 만날 때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금방 지루해질 거라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어. 건이가 자고 있는데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아내에게 물이나 줄 생각으로 일어나려 했는데 거실에서 아내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 넷째, 피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낱 아내만을 믿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선 그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우가 궁금하여 속이 쓰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함께 하룻밤만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말이 머리를 맴돌며 자신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아내의 행동에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감정적이 되고 자신도 없던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돌아오겠다는 결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듯이 변해버렸습니다. 혹시나 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어린이집으로 향했지만 아내와 아들은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려다 막았던 건데 대체 어째서인가요? 당신처럼 인내할 줄도 모르는 아내를 내가 가둬두기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이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얼마나 유성적이었는지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자정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변명을 했어요. 준우를 데리고 왔어. 전화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갑자기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다줘야 했고 돌아오는 길이 시간이 걸렸어. 미안해. 친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당신도 모르는 경륜이야. 가족도 없어서 병원에 데려다주러 갔다가 오는 길이야. 우리 아들 건이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전화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은이 시간은 다 됐는데 어디 있었냐고. 진짜 말했잖아.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밤에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싫어. 당신 다 알잖아. 그럼 내가 말할까? 나 남자 있어? 그 사람을 사랑해. 더 이상 집에서 애만 키우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살기 싫고 매일 쳇바퀴 도는 것도 지루해. 결정하고 싶어. 건이는 모두 너에게 주고 싶어. 남아서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안 돼. 당신 괜찮아. 응, 괜찮아. 나 이러지 않을래? 살거나 안 살거나. 너의 삶, 나의 삶 함께 살자고. 서로를 위해 살자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아내는 짐을 싣다 소리에 깼지만 건이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엄마 어디가? 이제 엄마 없어. 건이 엄마 없어. 건이 엄마 왜 없어? 건이 엄마 있어. 이제 엄마 없으니까 아빠랑 잘 살아. 달려오는 애를 밀쳐내고 아내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정말 혼자 남은 기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 혼자 어떡하라고 속으로 욕을 했다. 그러나 곁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며 아내를 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아이니까. 밤새 우는 건이를 달래다가 마침내 잠든 아이를 보며 배신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장모님도 통제하지 못하는 딸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아들을 혼자 키워야만 했다. 복권 근무를 신청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행운을 만끽할 수 있었고 우리는 두 사람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야, 내 체육복 어딨지?
어제 빤 것 같았는데 세탁기에 놓고 안 빠졌네. 어떻게 하지? 빨리 꺼내서 탈취제 뿌리고 오늘은 대충 입고 나갈게. 애들이랑 축구할 거니까 상관없지? 그래, 아빠가 해결할게. 엄마, 요즘에는 부모 둘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니까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 저녁 먹자. 아빠가 볶음밥을 해봤어. 먹어봐. 맛 좀 봐줄까? 이게 뭐야? 야채가 전혀 안 익었네. 야채를 너무 크게 써서 전혀 익지 않았어. 다시 볶을까? 아니야. 생채소가 더 건강하니까 그냥 먹자. 왜 또 감동해? 자주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 어느 날 건희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 걱정돼서 학교로 갔더니 건희가 사고를 쳤는지 걱정돼서 찾아갔는데 건희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어. 진짜 그랬니? 과천이십니다. 저는 그 전문가를 빨리 찾아뵙지 않았어야 했는데 제가 일정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버님과 연락드린 이유는 우리 아들 건희가 축구 실력이 매우 뛰어나 중학교 축구 대표팀 테스트를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건희를 몰랐나요? 건희는 우리 학교 축구부 주장이에요. 아, 그냥 취미로 하는 줄 알았고 다른 부모님들은 개인 레슨을 받거나 경기마다 따라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건희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건희에게 꼭 테스트를 보게 해보세요.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거예요. 저는 기쁨과 동시에 아이에게 소홀했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건희가 좋은 선수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했고 열심히 학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원정 경기에도 참석했죠. 어머나, 건희의 아버지시군요. 아니요, 건희는 어떤 축구 클럽에 다니나요? 아니요, 개인 레슨을 받나요? 건희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희의 체력은 정말 대단해요. 솔직히 말해서 건희는 어떤 음식을 먹나요? 녹용이나 홍삼을 먹나요? 아닙니다. 이제껏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건희는 혼자 다 잘 해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요즘은 돈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헌신이 최고의 선수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겸손하시군요. 학부모들은 말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건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렇게 멋진 선수로 성장했다니 아이 덕분에 어깨가 든든해졌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듭니다. 아들이 할아버지의 많은 면을 닮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는 남자다운 힘이 있고 든든하며 예전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건희를 보면 항상 자랑스러워했어요. 건희야, 아래로 내려가야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는다면서 감기는 괜찮냐고. 건희가 중등 축구대표로 선발되었다며 아이고 정말 멋지다. 할아버지의 DNA가 물려받아서 다 잘 된 거야? 건희야, 할아버지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너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해내니 할아버지는 무척 자랑스러워하네. 걱정 마세요. 나 꼭 국가대표로 될 거야. 아버지는 자기를 닮은 건희를 넘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혼자 키운 저도 고마웠어요. 건희가 너무 잘 자란 것에 감사하고 엄마 없이도 그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니 너가 아들 한 명을 정말 잘 키웠구나. 정말 그랬어. 축구 실력도 멋진 건희가 더욱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집에 건너오거라. 건희가 보고 싶구나. 그럴게요. 이번 주말에 건희랑 같이 식사하여 제가 아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자. 그런데 아버지야, 넌 괜찮냐? 그럼요. 전건희가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는 늘 제 걱정을 하며 사셨고 다행히 손자가 아버지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현실에 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전 고급 한정 식당을 예약했고 우리 세 식구는 주말을 맞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건희, 내 새끼, 이리 오랴. 하리비한테 와봐라, 할아버지. 다 그 녀석이 응석 부리는 거 보세요.
괜찮다. 우리 건이는 그래도 돼. 하라비는 우리 건이가 있어서 요즘 너무 좋구나. 아, 내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지? 내 손주가 우리나라 중학생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아, 중등 대표라고 말이야. 할아버지, 아직 자랑할 일 더 많이 있어요. 저 국가대표도 된다고 했잖아요. 오, 그러지. 그렇지. 할아비, 우리 건이 국가대표 되는 거 꼭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아이고, 그래. 그래. 오냐, 오냐.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모처럼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메인 메뉴가 나올 때쯤 옆방 손님들이 하하호호하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매너가 없는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어찌나 수다스러운지. 아이고, 특히 저 여자 목소리가 정말 싫었다.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 좀 하라고 해야겠다. 아저씨, 제가 할게요. 식사하고 계세요. 솔직히 옆방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그랬지만 한 여자의 목소리는 정말 너무나 높고 낯설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직원을 불러서 옆방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전달했고 직원은 바로 옆방 문을 열어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틈 사이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보였다. 그곳에는 나의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치고 거리감도 없이 그 방으로 들어갔다. 왜 여기 있지?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 상견례 중이긴 한데 잘못된 거야? 제발 나가시라고 해주세요. 정채연, 당신 맞지? 아니, 아닌데. 생각이 나요. 우리 전 직장 동료였잖아. 그러나 우리 그 이상은 아니었었는데. 우리 추억이 많이 있지만 혼자 임신하고 아들도 낳고 연예인과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별해야겠다. 아니요. 이게 무슨 소리죠? 박지원 씨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여기 있는 사람 정말 미쳤나 봐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짓거리니 제발 나가세요. 어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처는 건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이 사람은 정준자 씨인데 우리 아빠 맞아요. 저 아줌마는 박채연이란 사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한때는 제 엄마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아, 너 전 남편이랑 가족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어요. 자기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보니까 중학생처럼 보이는데 너 몇 살이에요? 너 나이 속였구나. 민증을 꺼내봐. 혹시 호빠에서 그때 만난 남자 맞나요? 아이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어요. 아니야,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설명할게요. 그 사람이 제 직장 동료였고 한동안 나를 스토커해왔어요. 왜 여기서 또 만나게 됐는지. 그냥 막장 같은 상황이네요. 우리 아빠에게 왜 그러는 건가요? 처음 보는 건이가 화를 내서 정말 놀랐어요. 건이는 전화 싸움을 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식탁을 뒤집었고 상견례를 하던 전처의 부모와 전처 남친의 부모들까지 음식을 쓸어버렸어요. 아줌마는 깨끗하네요. 그래서 불공평한 상황에서 건이는 바닥에 있는 갈비찜을 축구공처럼 발로 차서 전처에게 던졌습니다. 당장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너는 알아? 난 네 생각 단 하루도 하지 않아. 내 축구 실력이 여기서 발휘될 줄 몰랐어. 이 더러운 여자야. 알고 보니 전투전보를 입고 돈 많은 새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해 팔자를 고치려고 했어. 살아보니 별일 다 보이는구나. 난 그랬잖아. 술고래는 집에 들여보내지 않아야지. 자식을 버리고 팔자를 고치려는 건 참 강하고 아직도 가관이야. 아빠야, 우리 가자. 건이도 얼른 앞으로 가자. 아버지는 오랜 시간 참았던 말들을 전처에게 퍼부었고 전처는 우리 가족을 쫓아와 이야기하며 내 목을 잡았어. 누구를 망치려는 거야? 내가 진정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몰라? 아이만 없었어도 너랑 사지 않았을 거야. 내 삶은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너가 내게 문제를 일으켜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원했던 거야. 내가 너랑 결혼하자고 한 것, 내가 산다는 건 훈계맨도 못하고, 너는 지저분한 여자야. 내가 진정성에 맞게 내 얼굴을 때리려는 건가? 그때 건이가 전철 손목을 잡았다. 누가 너를 손대게 하려는 거야. 너 이건 안나야. 그래도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 엄마야? 엄마한테 이런 짓 하라고 배웠니? 아니, 난 인간답지 않은 인간한테는 짐승처럼 대해주라고 배웠지. 난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라고. 건이는 전체에 손을 뿌리치고 저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자리를 유효히 떠났습니다. 야하이, 거지 같은 것들아. 악을 쓰는 전철을 보니 이상하게 통쾌함을 느꼈고, 전 절 믿어준 아버지와 엄마 없다고 떼쓰지 않고 잘 성장해준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건이는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고, 아버지는 매일 손주 자랑의 정신이 없으시답니다. 사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아낄 줄 알았던 가족이 배신을 하면 그보다 참혹할 수는 없죠. 그 모든 세월을 견디고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절 믿어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하늘에서 절 지켜주신 어머니 덕분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달, 서로 오해하고 서먹했던 가족들 사이의 일들은 다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좋은 시간으로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알아가다 보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은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